밤 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휴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아침부터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는데 한 번 놀라고요. 또 이내 하락으로 돌아서는데 한 번 더 놀라고 또 개인의 매수 규모에 또 한 번 놀랐던 오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 조지아주 투표 결과에 따라서 등락을 보였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미국의 나스닥 선물의 낙폭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기는 했습니다. 자, 3,000선까지 저희가 가자 올라가는 데만 집중을 했지 그 다음의 시나리오는 저희가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부터 자세히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지수 마감부터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75% 밀리면서 2,968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0.44% 약세로 981선에서 마감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어디서 이렇게 돈을 끌어모아서 담는 걸까요? 오늘 개인들이 순 매수세가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담았음에도 기관이 오늘은 또 배당 매력이 떨어진 종목들을 처분하기 시작했고요. 또 외인들이 함께 덜어내면서 오늘 결국 약세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도 개인이 이끌어갑니다. 3,800억 넘게 담아갔고요. 장 초반부터 매도세로 일관하던 외인과 기관이 막판까지 매도폭을 함께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은 사고 메이저 수급은 현금을 챙기기 바빴던 오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돌파하고 개인들이 이끌어주는 장에 증권주가 강세였습니다. 고객 예탁금 역시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못 올랐던 증권주들이 관심을 받아갔죠. 하나투자증권이 16.4% 상승, KTB투자증권이 14%, DB금융투자도 11% 상승이고요. SK증권은 오늘 거래량 1위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8% 상승으로 마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별 바이오 종목들 꼽아봤습니다. 앞타바이오와 제넨바이오 보시죠. 오늘 개인 매수세는 이 개별 바이오 종목들로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앞타바이오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소식에 오늘 14% 급등이고요. 제넨바이오도 이슈와 함께 상한가였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는 반면에 무상증자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라는 소식에 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제약 쪽에서 개별주로는 삼성제약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한가인데요.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 유지하면서 10,000원 위로 주가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섹터별로 꼽아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요. 올해 석유화학의 호황이 기대되면서 일제히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린케미칼이 오늘 선두에 달리면서 상한가 도달이고요. 대한유화는 2차 전지 고성 장세가 부각되면서 화학주 안에서도 더블 모멘텀으로 강세 이어갑니다. 17% 급등 마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상화폐 관련주 보시죠. 코스피가 3,000선을 찍는 동안 또 비트코인은 3천만 원을 넘어서서 4천만 원까지 눈앞에 두고 있죠. 또 JP모건이 1억 6천만 원까지 전망을 하기도 하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위지트가 21% 급등이고요. 뒤따라 강세 보이는 종목들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도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또 1월 시장 또 부지런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또 어떤 종목들 노려봐야 할지 저희와 1시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소통하시면서 또 궁금한 점들 질문도 남겨보시고요. 함께 잘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등장을 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상호 백송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구해드릴 텐데요. 저희 사연 남기시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이고요. 짧게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되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올려두었습니다. 버튼 클릭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업종이나 테마에 대한 내용들, 또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으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하루 함께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시장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자, 코스피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는 이상호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계속 쳐다봤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3,000선을 기어이 또 돌파를 해냈는데 또 쭉 미끄러져 내려와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섰다는데 좀 의의를 두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 분석도 궁금하네요. 한마디로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의 코스피 지수는 도화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새로운 시장에 접어들면서 그간 없었던 신고가 흐름이라는 그런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도화지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단순히 신고가 외에도 이번 달 중순에 진행될 바이든의 취임식과 그리고 작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백신이 당장 다음 달부터 공급이 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모습들이 여러 연출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표현을 해봤고요. 물론 이제 이후에 전망이 더 중요할 듯합니다. 우선 12월 시장 정리와 그리고 오늘 흐름부터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추후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12월에는 내내 횡보 흐름을 보이면서 11월에 탄력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대형주나 반도체, 일부 바이오 위주에만 수급이 몰리면서 업종별 차별화에 대한 모습을 좀 강하게 많이 보였었습니다. 12월 넷째 주에는 또 연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소화 부분과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맞으면서 매물이 크게 출회되었었는데요. 28일 이제 양도세 기준일이 지나면서 점차 수급이 안정되어서 재차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 매물 출회 흐름에 대한 것은 이제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긴 한데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급 매물에 따라서 이제 지수와 디커플링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나 놀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올해 좀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꽤나 있었을 텐데 지수 자체가 건재한 이상 매물 출회로 밀린 이제 종목들은 개별 악재만 없다면 순차적인 반등으로 지수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작하긴 했는데 곧장 밀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금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추후 주가 상향을 위한 일시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우승하게 된다면은 시장의 상향은 기존 좀 정해진 부분이라서 그에 따른 매물 소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정은 사실 어제 오른 부분도 이탈하지 않아 가지고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1분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든의 취임식과 기업들의 실적 상향,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슈퍼사이클, 그리고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수 상승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 3월에 해제될 그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위치 시장에서는 뭐 공매도 부분도 곧장 위협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시 호재들 사실 좀 이미 지수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2, 3월부터는 추가적인 증시 모멘텀이 없다면 지수의 상향 제한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매물 또한 좀 출회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도 현 시점에서의 가정일 뿐이고 추후에 뭐 신규 모멘텀 등이나 여러 이벤트 이런 부분이 좀 나오게 된다면 추후에 따로 또 언급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례 없는 매일매일의 신고가를 그려간다라는 점에서 도화지라고 또 코스피를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빨간 물감만 좀 가득 그려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들고요. 자,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장은 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 따라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셨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코스닥은 백송희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 역시나 천스닥을 눈앞에 두고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990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또 이내 돌아서는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요. 코스닥 어떻게 볼까요? 오늘은 조금은 눈치 싸움하면서 흘러가는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치 싸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 시장 단기 고점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더 올라갈지 말지 조금은 눈치 보면서 쉬어가는 하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 조지아주 상원 의원의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관망세에 짙은 혼조세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결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의 일부 매물은 출회가 될 수 있지만요. 아직도 우리 시장은 이제 상승 추세가 더욱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로는요. 이제 고객 예탁금 68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고요. 또 반도체 수출 또한 우리 정부가 2021년 1천억 달러를 이제 도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서요. 이제 우리 시장은 반도체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경기 빅사이클 시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당연히 코스닥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다시 백신 위탁 생산 이러한 관련주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 내일은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생산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대표주들부터 이제 그 외로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 부품주들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고요. 또 게다가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라서 시장 예상치를 만족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면 반도체 섹터 강세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1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또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5G 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2021년 한 해 주력 목표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주목하시고 관련 주들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갈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눈치 보던 오늘 시장이었다. 또 눈치 보는 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방 흐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그랬지만 제약바이오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반도체주도 볼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업종까지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두 분의 수익률부터 확인해보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시죠.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의 중간 점검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이전에 구해주신 종목들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상우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메커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성공 사례로 돌아왔네요. 목표가를 넘어선 모습이고요. 지금 최고가 수익률로 13%가량 수익 잘 챙겨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또 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메커스가 한 2주 전쯤, 맞나? 2주 전쯤에 급등했을 때, 그때 목표가 달성했을 때는 기존에 언급드렸던 반도체 위주의 좀 탄력보다도 그 안철수 서울시장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로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반도체주로서 좀 수혜는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 5% 상승을 보인 것은 뭐 시장 부분도 있고 뭐 추후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반등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비트코인 사상 최대치 급등에 따른 그 채굴 수요 증가랑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그리고 언택트 효과로 인해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매출이 크게 증가했죠. 심지어 지금 공급조차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구글과 아마존의 디램 주문 재개랑 그리고 인텔의 CPU 신제품 출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뭐 기사도 많이 있는데 뭐 올해는 뭐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메커스는 사실 디램 쪽 라인은 아니지만 매출의 90%인 파트너사인 좀 자일링스 제품에서 매출의 90%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디램과는 달리 좀 주문형 반도체로 그 계약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좀 수혜까지 동반적으로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새로의 목표가를 좀 제시해 볼 건데 차트를 보면 2주 전에 탄력 받았을 때도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나왔습니다. 메커스는 지금 얘기한 반도체 부분의 수혜도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이제 안철수 부분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는 조금만 더 상향을 시켜볼게요. 제 엔벨로프 저항 구간에 위치한 5,700원으로 우선 목표가를 2차적으로 잡아보겠고 이후 탄력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간다면 이후에는 또 3차적인 목표가를 좀 크게 한 6,500원대로 잡아보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선은 5,7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간 점검 종목으로 메커스 살펴봤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 테마적인 이슈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상향 조정해 주셨어요. 목표가 5,700원까지 수익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빠르게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나라 M&D 얘기 나눠볼까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연말에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슝 하고 슈팅이 나와줬고요. 장 초반 계속해서 연초에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차익 매물이 좀 쏠리는 모습이라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수익권입니다. 목표가 13,600원 잡아주셨고요. 최고가 수익률 24%가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라 M&D는 이제 어떻게 볼까요? 나라 M&D도 사실 원래 뭐 친환경 정책이나 뭐 테슬라의 뭐 전기차 매출 부분, 추가적인 판매량 증가에 대한 것까지 살펴보면 충분히 주가 레벨업은 가능하고 있고요. 사실 추천 후에 계속 밀려가지고 뭐 12월 차익실현 매물장에 밀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뭐 지난달 지지 구간에서 좀 재차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슈에 따라서 재차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LG화학이 내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될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를 수주했다는 소식과 뭐 LG전자와 그리고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합작사 설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왔었죠. 이 합작사 또한 아마 7월쯤 좀 출범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테슬라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차익 매물이 한 4%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오히려 사실 차익 매물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추후 전기차에 대한 탄력이 아마 좀 상시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추가적인 목표가는 지금 차트상 16,000원이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16,000원에 대한 부분을 좀 신고가로 2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고가로 2차 목표가를 또 잡아주셨습니다. 16,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더 수익 극대화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백송이 전문가의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과는 할 얘기가 좀 더 많습니다. 오늘 다뤄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LG상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62%가량 최고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28,000원 잡고 보고 있었는데요. 최고가 3만 원까지 도달하면서 지금 수익률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LG상사 더 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더 봐도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이 종목이 또 LG 그룹주랑 엮이면서 또 큰 시세 분출이 나와줬습니다. LG 전자에서 이제 마그나 전기차 제품 이제 부품 합장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LG 그룹주들이 강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LG 상사도 큰 시세 분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3일이었죠. 이때 강한 시세 분출 나와주면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8,000원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상승 초입 구간에 설명을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때 추천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상승세 간략간략하게 보여주다가 큰 시세 분출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한 차례 시세 분출 나와주고 한 차례 눌리고 또 나와주고 이제 단봉의 형태가 나와주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또 2021년 6월까지 자사주 취득 연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셔도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흐름 보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나와줄 수 있으니까 새롭게 32,0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상반기까지 조금 더 보자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어요. 32,000원까지 더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요. 한미반도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전문가님 수익률이 좋습니다. 53%가량 챙겨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번에는 목표가 17,800원 잡아주셨는데요. 최고가가 18,000원 선까지 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이제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건 중간 점검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업황까지 갖고 있는데 또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조금 눌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주면서 상승했다 올라갔다가 상승했다 올라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 바닥을 잡아간 이후에는 다시금 반등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요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1선, 노란 선 보이시죠? 이 선이 이렇게 상승세 보여주면서 지지받은 이후에 다시금 강한 반등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업황적으로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액이 전망치로 189억 달러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설비 투자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1위를 탈환하겠다는 그렇게 탈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필수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포함해서 여러 라인의 후공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증가하게 된다면 동사의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포함해서 여러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수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공급 계약이 공시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시세 분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고가 영역이라서 충분히 더 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19,5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수익 챙기고 있을 때 목표가 올려주시면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목표가 19,50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수익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문가님, 이번에도 목표가를 넘어선 종목이 하나 있고요. 목표가 달성한 종목입니다. 하나시스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 주에 또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많은 종목입니다. 하나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랑 또 1,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좀 기대해보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하나시스템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하나시스템은 이제 좋은 공시가 나오긴 그러니까요. 했지만 또 12월 23일에 더 좋은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그 공시가 바로 이제 자사주 취득 이슈였는데요.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한다는 이슈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333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발표하면서 올해 3월까지 자사주를 취득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유의미한 수급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가는데 그때에 유의미한 수급까지 붙어준다면은 충분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어서 가볍게 상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새롭게 19,500원까지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공시들이 많네요. 자사주 취득의 공급 계약 체결까지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수익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0원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왔을 때 좀 더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9%가량 수익을 챙기긴 했는데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9%까지 바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큰 수익 챙기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약 400원 차이로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현재 흐름을 보시면은 단기 이격도가 조금이기 때문에 여기 21선 지지바 이게 상승세에 올라가면서 횡보 흐름 보여주다가 다시금 큰 반등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동사는 이제 LG화학향 이제 니켈 비중 93%의 양극재 개발 중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 확보 또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공급 계약이나 또는 신제품 개발, 특허 개발 이런 공시들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큰 시세 분출 다시금 나와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2,500원은 지속 가져가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눌렸을 때 이때 한 이쯤에서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코스모 신소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중간 점검해드린 종목들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종목 구해드린 뒤에 항상 이렇게 중간 점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새로운 종목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사연도 안 보내신 분들 있으시면요. 저희 계속해서 사연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연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문자번호 샵 9100번입니다.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놔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자세한 고민과 사연들 또 털어놔 주셔도 좋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남겨놔 주시면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릴 거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고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고요. 요즘 시장 어떤 종목이 또 유망한가요? 하는 질문들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선물 같은 이렇게 리본을 달고 나왔는데 선물 같은 종목들 많이 또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종목 사연들 보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첫 번째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문자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진화영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이 요즘에 강한 것 같던데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을까요? 들어가고는 싶은데 고점이라 무서워서 좀 낮게 잡을 수 있는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진화영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고민 잘 남겨주셨습니다. 자동차주가 또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한번 조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송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동차 쪽이 요즘 강한 것 같다라고 또 한마디를 남겨주셨으니까 이쪽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자동차 중에서도 네. 자율주행 관련주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율주행 중에서도 아직 오르지 않은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부품인 캐니스터와 플라스틱 필러넥, 그리고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 부품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머신러닝 기반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 기아차, GM, 볼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카본 캐니스터는 이제 국내 점유율 1위이고요. 세계 4위라는 점에서 거의 독과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하기 위해서 2022년에는 이제 새로운 목표로 카 엔터테인먼트라는 기기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신제품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고 있고 매출 1조 원 시대를 이제 목표로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자, 또 자율주행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 이미 말을 했었고, 또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고요. 애플은 자율주행 전기차 이제 생산의 시장에 뛰어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고, 또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 자율주행차 개발에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의 경우 GM의 부품 공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GM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동사에게까지 긍정적인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주봉상으로도 현재 최근에 상장 이래로 최근에 가장 큰 시세 분출이 나와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주가 수준 또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봉을 보셔도 한 차례 시세 분출이 나와준 이후에 눌렸다가 이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다가 다시금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들 수급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래량이 붙어준 모습이 있고, 또 오늘 십자가
십자가 도지형 캔들 나와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로 이제 저고점 부근인 3,500원까지 볼 것 같고요. 또 손절가는 여기를 이탈하는 2,700원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 자동차라는 키워드에서 자율주행으로 꼽아주셨고요. 관련해서 코리아 FT로 종목을 또 구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7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함께 열어보시죠. 자, 앞서 자동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S클래스라는 닉네임 눈에 쏙 들어오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좋다고 해서 차 팔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른 것 같기도 해서요. 어떤 걸 사는 게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얼른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죠.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차를 팔고 투자한다라고 하시니까 좀 부담도 되실 것 같아요. 이상우 전문가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아마 S클래스라고 남겨주셨으니까 이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차 안 팔고 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차 팔고 투자한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우선 최대한 안정적인 거 준비해왔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신규 상장주이고 지금 위치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 또 그 모멘텀 또한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계속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센코라는 종목을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그 센코라는 종목은 국내 유일의 그 전기, 화학, 가스, 수소 등 그 다양한 센서와 그 IoT 기기를 자체 개발해서 제조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 탄력을 받았던 이유로는 그 국내 유일한 그 전기, 화학식, 수소 센서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부각을 받았고, 이건 이제 수소차 및 그 모든 수소 생산 시설이나 그 시스템에는 무조건 장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 중기적인 수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친환경 관련주기도 한데 이에 대한 부분은 아마 글로벌적으로 지금 온실가스 비중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건물의 친환경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친환경화에 대한 목표를 삼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바이든 정책주로 스마트 빌딩 이슈로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스마트 빌딩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한일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한국 지사 전 대표가 현재 센코의 고문으로 영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스마트 빌딩에 밀접한 사업 다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올해 또 대규모로 이뤄질 국내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이슈도 센코의 큰 수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차트 한번 볼게요. 센코 같은 경우는 상장하자마자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 좀 아시다시피 12월 중순부터 차익 매물 시장이랑 그리고 또 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회피 매물 때문에 아쉽게도 추가적인 부분을 좀 상향시키지 못하고 밀려버린 상황이에요. 다만 밀렸지만 재차 최근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금 추세를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아까 시황 설명 드렸을 때 1월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렸을 텐데, 그 시기 전후로 우선 일단적인 탄력을 재차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탄력을 받게 되면 최소한 사실 더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 정고점 부근인 35,000원 부분에 목표가를 정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 지지 구간인 23,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좀 큰 돈 들어가는 종목인 것 같으니까요.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센코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래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9100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사연도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선택해주세요. 외치는 간절한 사연이 보여서 이분 사연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채봄이라는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사연을 가끔씩 남기는데 오늘은 꼭 방송에 내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이슈 앞두고 미리 선침해할 수 있는 기업 있을까요? 급등주에 매일 쫓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어서요. 부탁드려요.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자, 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바로 종목까지 함께 구해볼게요. 자, 이슈를 앞두고 미리 선침해할 수 있는 기업, 급등주에 좀 쫓기지 않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백송희 전문가에게 관련한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연 보고 혹시 생각나는 종목 뭐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까 미국 바이든의 취임 이슈가 있죠. 네. 그런 이슈로 인해서 그린 뉴딜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종목은요, SK D&D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SK가 장중 13%까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7조인데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SK D&D도 그러한 이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형주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그린 뉴딜 이슈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SK그룹 계열의 부동산 개발 전문 업체로 부동산 개발과 풍력, 태양광, ESS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서요.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육상 풍력, 해상 풍력 등 약 600메가와트의 풍력 발전 사업권을 확보함에 따라서요. 향후 성장성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 경북 군위 지역에 풍력발전 건설 착공에 들어가면서 카파 확장이 되면서 국내 풍력시장 1위 민간 디벨로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조 바이든의 취임 시기 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보율 4,610%로 굉장히 재무 건정성 그리고 재무 유동성 확보한 기업이고요. 3분기 연결 매출액은 3,3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3% 정도나 그렇게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실적 성장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이제 실적을 이익의 함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동사의 실적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될 차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 차례 시세 분출 나와준 이후에요.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박스권 흐름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또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고 정배열을 만든 상황에서 오늘은 조금 눌린 모습이지만요.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붙어준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 박스권 횡보 흐름에서 이제는 상방 추세로 자리를 확고히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봉상으로도 최근 거래량이 크게 터진 모습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 없고 안정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으로는요. 53,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여기를 이탈하는 39,2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사연에 딱 맞는 종목인 것 같네요. 1월달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이 일정과 관련해서 꼽아주셨고요. 또 관련주로 SK D&D로 꼽아주셨습니다. 종목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53,000원까지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봅니다. 바로 사연창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안녕이라는 1784번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들어왔네요. 전기차 쪽이 앞으로 엄청 강하다는데 지금 죄다 고점으로 보여서 망설여지네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하고 물음표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물음표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안녕 하고 닉네임을 귀엽게 남겨주셨네요. 이상호 전문가님께 이번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도 어서와 안녕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 나라이멘디랑 작년 3분기부터 같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네. 그 나인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나인테크라는 종목은 그 2차 전지랑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로 그 배터리 라이워싱 그 개발로 인해서 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그 배터리 시장으로 전방 산업 다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LG화학의 국내 공장 및 그리고 폴란드 중국 공장에 그 2차 전지 라미네이션이랑 스태킹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LG전자에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공급하면서 그 LG그룹의 2차 전지 및 배터리 관련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그 LG화학의 관련주로 편입되어서 급등을 했고, 이번 12월에는 그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 설립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올해 역시 아직 상당한 수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아까 나라이멘디 설명할 때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테슬라의 올해 판매량 예상치가 전년비 2배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의 친환경 수혜, 뭐 그리고 LG화학과 마그나의 합작사 설립 출범 수혜가 있는데요. 그 사실 나라이멘디가 이번에 신고가 찍은 거에 비해서 나인테크는 아직 추가적인 고점 형성을 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8, 9월 달에 같이 움직였던 그 신성 델타테크랑 그리고 나라 M&D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신고가 형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그 8, 9월 달에 급등한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추가적인 시세 연출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종고점까지만 하더라도 현 시점 대비 아마 20% 이상 수익권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고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부근에서 좀 일시적인 단기 롤링을 보이다가 아마 1월 중순쯤 좀 추가적인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의 매물 출회가 그나마 좀 되지 않을 5,900원 선으로 좀 정해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 부분은 좀 중기적 지직 부분을 좀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한 4,52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살펴봅니다. 나인테크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는 5,900원 잡아주셨습니다. 하단으로는 4,520원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겠고요.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상호 백송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